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두 딸을 둔 돌싱 아빠입니다. 아내의 충격적인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제 아내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정말 애틋하고 정이 많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친절하고 살갑게 다가가고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반하게 되었죠. 신혼 시절에는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하며 행복하게 지내던 중 정말 축복처럼 첫째 딸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첫째다 보니 서툴렀던 점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첫째는 정말 바르고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어요. 첫째가 2살이 되던 해에 또 같은 축복으로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딸은 첫째보다 말썽도 많이 피우고 고집도 세고 힘들었어요. 둘째는 다들 그런 건가요? 첫째는 2살 더 어린 동생을 정말 아낌없이 예뻐해주며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정말 애틋하게 보살펴줬죠. 첫째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후로는 정말 고생이 덜했습니다. 매일마다 신경 써야 하는 아이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으니 말이죠. 둘째는 특이하게 잠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끄러운 청소기 소리에도 잘 자고 설거지 소리, TV 소리, 통화하는 소리 등등 정말 생활소음에도 잘 자는 애여서 덕분에 아내는 여유도 생겼죠.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애가 생긴 후로는 신혼 시절의 달달함이나 설렘은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첫째가 유치원에 간 지 2년이 지나고 둘째도 이어서 유치원에 들어갔을 시절 아내는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혼자 회사 생활을 하며 돈을 버는 모습이 힘들어 보여서 본인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근처 마트에서 캐셔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 등원시키고 난 후 12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죠. 그러한 일상이 반복되자 저희 부부는 전보다 애정 표현도 줄어들고 그냥 같이 사는 평범한 부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아내는 근무 시간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였던 근무 시간은 5시까지로 늘어났어요. 유치원 하원 시간도 맞벌이 부부라고 하니 6시에 하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밝아진 아내를 보니 일의 적성에 맞고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급격히 밝아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때는 한가로운 목요일 점심시간. 아내와 오랜만에 같이 즐거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마트에는 아내가 보이지 않았고 둘러보았지만 마트 창고에서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와 아내가 함께 팔짱을 끼며 대화를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침착하게 그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회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에 연차를 내고 아내의 직장으로 따라가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출근을 하고 가끔은 점장과 웃으며 대화도 하고 어깨도 툭툭 치고 팔짱도 끼고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지켜보던 중 아내가 3시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분명 5시까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왜 3시에 퇴근하는지 의문이 들어 계속 쫓아갔습니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아닌 한 아파트로 들어서며 어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점장이라는 사람도 그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게 확신이 들어 택배기사인 척 벨을 누르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문을 열고 저를 보자 놀라면서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뒤에서 점장이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야, 뭐야? 라며 제 아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아내를 밖으로 끌고 나와서 물어봤어요.
아내는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잘해줬고 잘 챙겨주던 사람이어서 정이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미안하다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라 잠깐 흔들린 것 같다고 했고 다시는 바람 안 피우겠다고 사과를 하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혼을 하고자 했지만 아내는 제 딸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아직 유치원생인 애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기가 막혔죠. 여자애들이라 엄마 손도 타야 하고 아빠보다 엄마를 더 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위해서가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며 그 마트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전업주부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내는 저에게 잘해주며 애정 표현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첫째는 1학년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년 뒤에는 둘째도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첫째와 둘째는 성격이 정반대여서 늘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도 정반대였습니다. 첫째는 항상 반장을 하고 공부도 정말 잘하고 친구들과 선생님도 잘 도와준다고 하였고, 둘째는 항상 약간 반에서 소란을 일으키지만 분위기 메이커라 반 친구들과 안 친한 애가 없을 만큼 친화력이 좋은 아이였지만 공부하는 거리가 정말 먼 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사고 없이 둘 다 쑥쑥 자라서 첫째는 6학년, 둘째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 따랐기 때문에 전교 회장을 하였고, 둘째는 반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며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곧 첫째의 첫 졸업식이 다가왔는데 첫째는 연설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둘째는 끼가 많고 흥을 풀기 위해 가입한 댄스부가 축하 공연이 있다고 해서 둘째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졸업식 당일 둘 다 너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예쁘게 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9시 맞춰서 꽃다발을 들고 제 아내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첫째 딸의 연설을 듣고 있었는데 정말 똑부러지게 말도 잘하고 발음도 좋고 발성도 좋고 정말 나무랄 점이 하나 없는 애였어요. 아빠로서 잘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잘 자라준 첫째가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섞여 왈칵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내가 달래줘서 금방 멈췄습니다. 이래서 딸바보 하나 봅니다. 곧이어 둘째 딸의 축하 공연을 보았는데 아이돌 못지않은 춤 실력과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당히 무대 정가운데에 서서 화려한 춤을 추는데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동영상도 찍고 호응도 해줬습니다. 여차저차 졸업식이 끝나고 네 식구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두 아이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자 첫째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하였고, 둘째는 가수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자신의 미래 직업을 정한 게 너무 기특해서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학원도 다니게 해주고 원하는 걸 다 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갔고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둘째도 졸업하고 첫째는 중3, 둘째는 중1이었는데 그때도 첫째는 전교회장이었고 둘째는 댄스부였습니다. 첫째는 무사히 졸업식까지 하고 인문계로 진학해 더욱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둘째는 본인의 장래 희망에 맞게 특성화고에 가고 싶다고 하여 졸업하고 특성화고로 진학했습니다. 첫째는 인문계라 별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둘째의 학교에서는 1학년은 학기에 2번씩 학부모 상담이 있다고 하여 자주 상담을 하였습니다. 둘째 딸과 현재 진학 중인 과와 적성이 맞는지, 학교 생활이 어떤지, 나중에 취업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등등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학교에 상담하러 갔죠. 둘째의 담임 선생님은 제 또래의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이제 시작됩니다. 제 아내는 학기에 2번씩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가끔은 아내가 먼저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여서 학기에 3번 또는 4번을 상담하곤 합니다. 선생님의 일정이 안 맞을 때는 전화로 기본 2~3시간 상담을 하고 끊는 게 반복이었죠. 첫째와 둘째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여유가 생겼다며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시간이 많아진 아내는 신혼 때로 돌아간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라고 하였고 가끔은 펜션을 잡고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놀러 갔다 와서 정말 재밌었다면서 저에게 있었던 일을 계속 얘기해 주는데 정말 한없이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기분 좋으니 저도 좋아지고 가정 분위기도 좋아져서 자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자켓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수증은 주유소에서 사용한 것이었어요. 그날은 가평에 간다고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유소는 평택에 위치한 주유소였죠. 아내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말을 더듬으며 친구가 버려달라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하며 별거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던지라 설마 또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다가도 아이들을 봐서 용서해 주었는데 그럴 리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의심하지 말자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지냈죠. 그때 2학기 말이어서 상담이 잡혀있던 터라 이번엔 아내가 가려는 걸 막고 제가 대신 갔습니다. 학교에 가자 담임 선생님께서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시며 오늘은 어머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저는 무언가 낌새를 눈치챘지만 둘째에 관해 상담을 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선생님 안부를 물어보며 별말 없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눈치를 챘지만 모르는 척 잘 넘어갔고 아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았습니다. 아내는 신혼 때부터 핸드폰을 잠궈두지 않았지만 아내의 폰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가 잠금 화면을 해제하는 것을 여러 번 엿봐서 외운 후 풀어보았더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갤러리에는 둘째 아이 담임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과 카톡에서는 둘이 은밀한 암호로 프로필을 해두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았더니 이미 둘은 가까운 사이여서 반말을 하고 있었고 저번 상담에 왜 안 왔냐고 하며 제가 와서 싫었다는 등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내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저와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갤러리에 함께 찍은 사진의 날짜를 봤더니 그때 그 영수증의 날짜에 찍힌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아 언제부터 만났는지 찾아보았어요. 1학기 2번째 상담 때 가까워지고 상담을 핑계로 자주 만났던 모양입니다. 가끔 전화도 하고 만나다 보니 둘은 사랑에 빠져서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정말 착잡한 기분이 들었고 저는 여행 갔다 오라고 부추긴 게 바람을 피우게 도와준 것만 같아서 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3일간 혼자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 큰 딸들에게도 만약에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면 누구에게 갈 거냐고 물어보면서 다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아내는 미안하다며 다 본인 잘못이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아내와의 생활을 청산하고 저와 제 2딸은 학교 때문에 그다지 멀지 않은 집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군소리 없이 잘 따라주어서 정말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딸이라 엄마 손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딸들은 스스로 서로 의지해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딸들은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았고 조용하게 각자 할 일만 하다가 살다 보니 벌써 첫째 딸이 대학생이네요. 아름답고 꽃 같은 학창 시절을 엄마 없이 보내게 한 게 제 잘못 같네요. 여러분은 바람 피웠다고 절대 봐주지 마세요.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쉽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아내는 그 선생과 살림을 차려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아내가 정말 정말 밉지만 제 딸을 낳아준 건 정말 고맙고 예쁘게 키워준 건 잊지 못할 것 같네요. 그 후 저는 혼자 일을 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딸 모두 대학교에 가고 점차 자리를 잡아갈 때쯤에 첫째 딸이 취미라도 가지면 어떠냐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던 중 수영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취미로 수영을 하며 지루하던 일상이 수영 하나로 밝아지고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주말에는 생활 패턴도 각기각색이었는데 수영하면서 생활 패턴도 자리를 잡아갔고 무엇보다 몸이 개운해지고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그런 날이 반복되고 저는 꾸준히 수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두 딸의 말로는 취미가 생긴 후로는 사람이 많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며 앞으로 계속 취미 생활을 하라고 지지해 줬습니다. 두 딸은 각자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아가며 매달 혼자 있는 저에게 용돈을 줘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 덕에 부족하진 않게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매주 4번 월수 금토 수영을 하였지만 수영을 하지 않는 날에는 지루하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하나 더 늘리고자 했어요. 저는 어떤 취미가 좋을까 계속 찾아보던 중 유튜브를 통해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취미를 알게 되어 공방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거라 체력이 많이 들었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는 앉아서 손만 움직이는 거라 그다지 힘들지 않았죠. 작은 유리들로 조그마한 작품을 만들며 재활용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취미도 늘리고 그야말로 일석삼조네요. 공방에 다니면서 만든 작품을 두 딸 집에 선물하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께 나눠줬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적성에 맞는 취미를 찾아서 좋았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수영과 스테인드 글라스는 꾸준히 해왔어요. 공방에 다닌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번에 다음 수업에서 새로운 수강생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듣는 수업의 사람들은 정말 정겹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밖에 없으셔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올까 하는 마음으로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다음 수업을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다음 수업날 가서 자리를 잡자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제 전 아내의 남편이자 둘째 딸의 중학교 담임쌤이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황당하고 놀라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그분도 절 알아보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원래도 착하셔서 새로 오신 분을 반갑게 환영하며 친하게 지내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분도 같이 웃고 떠들며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이었죠. 물론 절 제외하고서 말이죠. 저에게는 말 한마디 걸지 않았지만 계속 눈치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업 반장께서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신입생 환영회도 할 겸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한 달에 2~3번씩 술 한잔도 하고 밥도 먹었습니다. 저는 매번 자리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빠진다고 하자 다들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 어린 마음에 물어보는 표정에 못 이겨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은 전 아내의 남편이었죠. 그분은 건배사도 하고 잘 부탁드린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홀로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네요. 분위기가 무르익어 2차로 노래방을 가기로 해서 저는 빠지려고 했지만 붙잡혀서 어찌저찌 노래방까지 왔습니다. 계속 타이밍만 보다가 결국 빠져나와서 집으로 가려는데 뒤에 누군가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분이었어요. 편의상 그분을 둘선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둘째 딸의 담임선생님을 줄임말입니다. 둘선님은 노래방을 나가려는 제 팔목을 잡고 잠깐 얘기 좀 나눠볼 수 없겠냐고 물었죠.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고 지금은 둘 다 술을 마시고 텐션이 높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자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할 얘기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수업 시작 직전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끝나자마자 집에 바로 가는 식으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 둘선님입니다. 번호는 수업 반장님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얘기 나눌 수 없나요? 이런 식의 문자가 와서 그날 오후 카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별거 없더군요. 전 아내랑 깊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혼하시고 깊은 사이로 변한 거고 영수증은 오해였습니다. 저는 그날 평택에 일이 있어서 혼자 간 거고 전 와이프가 집에 가는 길에 보여서 태워다 드린 것뿐이고 영수증을 버려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길래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이 뭐냐고 묻자 수업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얼처가 없어서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후 수업에서 마주치면 둘선님은 절 째려보고 노려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어이없고 뻔뻔한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저는 결국 어른답지 못하게 단체 톡방에 폭로했습니다. 둘선님은 제 와이프를 뺏어서 전 이혼했고 둘이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듯의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말하자 다른 분들은 읽었지만 쉽사리 대답을 못하는 듯이 보였죠. 그날 이후 저는 단체 톡방에서 나오고 수업 일정도 바꿔서 아예 다른 반으로 갔습니다. 그 후 들리는 소식으로는 마음 따뜻한 분들조차도 둘선님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는 듯이 보였다고 하네요. 둘선님은 혼자서 수업을 듣다가 결국 수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른답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유치하고 생각이 짧은 행동을 했네요. 나중에 만나면 사과라도 하려고 하지만 먼저 연락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직까지 꾸준하게 수영도 배우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전 와이프네가 위태롭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딸도 엄마 없이 자라고 남들보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잘 커서 어엿한 직장인으로서의 모습, 제 딸의 모습으로 보면 정말 어찌나 뿌듯한지 딸 낳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수십 번이나 듭니다. 어렸을 때 저와 와이프 사이에 갈등 때문에 다 같이 여행 한번 못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아니면 다음 기회에 날 잡고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와야겠네요. 학창시절 가족들과의 추억도 많이 쌓아두고 사진도 많이 찍어둘 거리라는 후회도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세월을 어떻게 하겠나요. 앞으로 남은 날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지내면 되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꼭 같이 여행도 가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두세요. 학교 다 졸업하면 각자 살아가는데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집니다. 소중한 게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나중에 되어서야 깨닫네요. 내년쯤에는 다 같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저는 일도 끝나고 수영도 하고 집에서 혼자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에 끄적여 봅니다. 여기까지 두서없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